안녕하세요. 당신을 잠으로 인도하는 자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김병수 선생님의 마음의 사생활 파트 2 다중인격자가 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플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심플한 삶이 유행이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심플이라고 치면 꽤 많은 책이 검색된다. 단순, 간결, 정리정돈이라는 키워드까지 합치니 그 양은 더 많아졌다. 그 중에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랫동안 올라가 있는 것도 있었다. 이런 책들은 심플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심플하게 살아서 행복해진 건지, 마음이 원래 평온하기 때문에 복잡함을 포기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도 말이다.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환경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일상생활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울병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 중에 사회 리듬 치료라는 것이 있다. 이 치료의 핵심은 단순하다. 자고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운동하는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일상의 복잡성을 줄여주면 기분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이 생활 리듬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심플하게 살라는 말의 핵심은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사람들은 소비하고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모으며 산다. 소비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비싼 자동차나 명품 가방이 자기를 대변해 준다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가지면 자기를 잃어버리지만 적게 가지면 자신을 발견한다는 장자의 말처럼 소유하면 할수록 자신의 본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라고 소리치는 광고가 넘쳐나는 소비주의 사회에 살면서 소유하지 않으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말 또한 간결한 것이 훨씬 좋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보통 20-30초. 그 이상 듣다 보면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올리게 된다. 말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한다.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 많아질수록 실제 기억에 남는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다. 일상의 대화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도 심플할수록 강력해진다. 30초 분량의 광고에 제품 설명을 얼마나 넣을지를 두고 스티브 잡스와 광고 대행사 측이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한다. 잡스의 머릿속에는 4-5가지가 들어있었지만 광고 대행사 측은 주요 기능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광고 전체를 할애하자고 주장했다. 광고 대행사를 대표해서 나온 리 클로는 수첩을 찢어 종이공 5개를 만들어 잡스에게 하나씩 던졌다. 잡스는 그것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었다. 클로는 좋은 광고네요 라고 했다. 그런 뒤 이제 이걸 받으세요 라며 종이공 5개를 한꺼번에 잡스에게 던졌다. 잡스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 클로는 광고가 별로네요 라고 말했다.
선거철만 되면 공약이 넘쳐나는데 나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기억조차 못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내가 사는 지역 구청장 후보들은 공약을 수십 가지 내놨다. 게다가 공약 그 자체만 보면 모두 옳고 좋은 말로 가득했다. 하지만 투표할 때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것은 기껏해야 한두 가지 정도였다. 그마저도 자세한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다면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을 거다. 공약은 제대로 기억 못했지만 그 후보가 어느 당 소속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았다. 하지만 이것도 기호 순서 때문에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이름이 주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성도 몰랐을 것이다. 넛지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선택의 패러독스도 심플 속에 숨은 영향력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다양하고 선택지가 많은 것을 선호하는 듯하지만 다양성이 지나치면 오히려 선택을 방해한다. 복잡할수록 선택자는 더 스트레스 받고 부담을 느낀다. 노력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외부에 정당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다. 복잡한 데다 불확실성까지 높은 상황이라면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진다. 프록터 앤 갬블이 헤드앤숄더 샴푸 종류를 26종에서 11종으로 단순화시켰더니 매출이 10% 상승했다거나 소비자에게 24종의 잼을 보여줬을 때보다 6종으로 단순화해서 보여주었을 때 구매율이 10배 높아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신뢰다. 정체성은 복잡할수록 좋다. 당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한다. 당신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30% 정도만이 곧바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 틀릴 때가 많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더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 또한 옳기보단 틀린 경우가 많다. 장단점처럼 도드라진 부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당신에 대해서 말해달라거나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물으면 당신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을 자기 개념이라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잘하는가? 사회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와 같은 물음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자기 개념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나는 좋은 아빠다처럼 자기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역할과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가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 인간은 다양한 역할, 관계, 행동,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복합적으로 개념화한다. 그래서 자기 개념은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모여 복잡하게 구성된다. 여러 가지 측면이 일관성 있게 모여 자기 개념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상호 모순된 요소가 모이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남편 앞에서 집토끼 같던 아내가 아들을 가르칠 때는 호랑이가 된다. 아내에게 퉁명스러운 남편이지만 회사 여직원에게는 다정다감한 부장님이 된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중적이라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 혹은 은큼하다. 욕할 것도 없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보편적 심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기질과 성격, 습관, 취미, 대인관계, 직업과 가치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자기 측면이 드러난다. 맥락에 따라 진짜 자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한 개인의 정체성이 매우 급작스럽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정체성 아래 경험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면에 여러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기를 다르게 드러내는 것 또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복잡한 현실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체성보다는 다양한 자기 개념을 복합적으로 갖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자기 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한 정도를 자기 복잡성이라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다양하고 분별력 있게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자기 복잡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고 각각의 자기 개념 간의 경계가 분명해서 서로 영향을 적게 미칠수록 자기 복잡성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어떤 여성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면 그녀의 자아 개념에는 아내와 엄마 외에 학생이 추가된다. 봉사활동을 하고 인터넷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한다면 자기 복잡성은 더 커진다. 반대로 자기를 구축하는 측면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으면 자기 복잡성은 낮아진다. 대학 교수인 남자가 집에서도 교수 역할놀이에 빠져서 아이와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면 다른 취미 생활도 없이 휴일에 연구실에만 박혀 있으면 자기 복잡성은 굉장히 낮은 거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라 해도 교수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정에서도 교수 역할놀이를 한다면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 복잡성은 낮아진다. 자기 복잡성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해 보호인자라는 것을 증명한 심리학자 퍼트리샤 림빈의 실험은 지금까지 자주 인용된다. 이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는 다양한 성격 기질 특성을 묘사하는 인덱스 카드 33장을 받는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자기를 특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카드를 모두 선택한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있을 때 묘사하는 형용사, 편안하다, 부드럽다, 감정적이다, 유머 있다 등을 선택하고 자신의 나쁜 기질이라고 생각하는 형용사, 게으르다, 충동적이다, 성실하지 않다 등을 모두 선택하도록 했다. 자기 특성을 묘사하는 카드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상황마다 중첩되는 정도가 적었다면 자기 복잡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다음 논리력 검사를 했는데 실제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상위 10% 또는 하위 10%에 해당된다고 거짓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때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보다 외부에서 주어진 피드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논리력이 하위 10%에 속했다는 말을 듣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변하는 정도가 심했다. 자기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외부의 피드백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확장해 보면 자기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덜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복잡성이 높으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기 개념에는 영향을 받지만 그 외의 다른 측면들이 완충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단순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복잡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충격을 덜 받고 자신을 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한 남성이 승진해서 밀렸다고 하자 만일 이 남성이 나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직원이라는 한 가지 특성에만 의지해 왔다면 나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고 친구에게는 의리 있는 좋은 친구라고 자기를 복합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를 직업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쉽게 소진된다. 나는 어떤 여성이 나는 좋은 엄마다 라는 자기 개념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성당 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편보다 산을 더 잘 탄다 라고 자신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난 후 빈 둥지 증후군 때문에 괴로울 일도 없어진다. 한 가지가 아니라 삶의 여러 요소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찌우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마음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삶은 복잡해야 한다. 복잡함의 시대다. 하는 일도 복잡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복잡해졌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감정은 항상 복잡하게 흐르며 자아는 복잡하게 구성될수록 건강하다. 심플하게 살겠다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면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기를 수 없다. 밤낮으로 회사 일만 하며 자기 복잡성은 점점 조그라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평소에 듣지 않던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자기 복잡성은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 단순하게 살면 당장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겠지만 자기 복잡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충격에 쉽게 휘청거리게 된다.
단순한 삶에서 벗어나 자기 모습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오는 스트레스에 자아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삶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 가지 역할만 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행인 찐 것이다. 학생이라면 성적, 회사원이라면 실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익, 이렇게 단순한 기준에 맞추어 사람을 규정하는 세상은 자아를 병들게 한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자아를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시킬 수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이것저것 사모으고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할 타인을 인맥관리라는 명목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심플하게 정리해가면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단순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만들 수도 없다. 복잡함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내면적으로 복잡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간다는 증거일 뿐이다.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업무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그래도 회식 자리에서는 잘 어울리잖아 라고 쿨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애인과 헤어져도 내가 아니어도 만날 사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내가 복잡할 정도로 많아야 회사에서 잘리고 직장 동료가 배신하고 애인이 떠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다. 한 가지 자기상에만 매달려 살아간다면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에 근육 하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직장, 비즈니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에만 올인해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주식만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도 다양한 자기 개념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